네, 2학년 이제 방학 전 마지막 그 강의 녹화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뭐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뭐 방학 전에 뭘 해야 되는지, 방학 중에는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학년 마무리로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선생님이 그냥 두서없이 정리해가지고 알려드렸는데요. 오늘은 3학년으로 진학한 이후의 영어 학습 관리 또는 이제 학습 전반에 걸친 관리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하려고 그래요. 뭐 지금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해도 여러분들 중에서 몇 명에게 이 얘기가 전달이 될지 어, 일단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정보가 좋게 사용이 될 수 있는 학생들이 뭐 몇 명만 되어도 강의의 목적은 달성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근무하면서 학생들을 살펴보면은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부분이라고 그러면은 거의 한 90% 정도, 90%가 넘을 수도 있고요. 그 정도 학생들이 이제 대학 공부를 3학년 1학기까지만 하게 되는 경우가 진짜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학기 1학년, 3학년 1학기 내신이 나오고 난 이후에 수시가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정시까지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사실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각 반에서도 처음에 수시를 쓸 때에도 어떻게든지 그 수시로 그냥 끝내려고 어, 그 수능 성적이 반영되지 않는 그 수능 등급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그런 수시 전형을 선택해가지고 뭐 아예 하는 그런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시를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정시를 노리는 경우들이 좀 많죠. 거의 극단적으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은 음, 수시하고 정시는 그 자기가 학교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고요. 꼼꼼하게 여러분들이 상담을 받아본다거나 그러면은 정시도 노려볼 수 있고 수시도 노려볼 수 있고 양쪽 다 여러분들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충분히 있으니까 어, 물론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데요. 음, 그래도 어느 한쪽을 처음부터 버리거나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고려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전문대 입시 같은 경우에는 그 2학년 2학기까지의 성적만을 반영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래서 뭐 3학년 1학기까지의 성적 뭐 그 이용하는 경우도 있고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음, 뭐 그렇게까지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은 더 세분화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냥 짧은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냥 포기하거나 아니면 선택하거나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방학이라는 기간을 이용해가지고 조금 더 전문적인 입시 상담을 한 번쯤은 받아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돈을 들여가지고 하는 컨설팅 외에도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상담 같은 것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성적표나 그 다음에 학생 기록부 같은 학생부 같은 걸 출력한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지망을 하는 대학이나 학과를 가지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기 때문에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굳이 사설 기관에 의뢰해가지고 시간과 돈을 투자해서 그렇게 썩 탐탁치 않은 그 어떤 컨설팅을 받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처음 이제 시작을 바로 해보도록 할게요. 대학을 위한 공부를 보통 3학년 1학기까지만 한다,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면 된다, 이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선생님이 시작을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보통 맞는 얘기이긴 합니다. 수시를 위한 내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3학년 1학기까지의 기말고사까지의 성적만이 반영이 되죠.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마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8월 보통은 8월 말에 성적 마감을 다 해서 대학교로
전자로 이제 그 성적 이관이라고 합니다. 성적을 각 대학교로 다 보내게 돼요. 그래서 그 대학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생들의 성적을 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학생이 지원을 할지 모르니까 그 학교의 3학년 학생들의 성적, 재수생들의 성적을 전부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의 그 출신 학교 그 정보 같은 거를 보고요. 성적을 불러와서 그 학생의 생활기록부 같은 것을 다 확인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런데 1학기 기말고사까지의 성적만을 보니까 내신 공부는 3학년 1학기까지만 하면 돼 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요.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음, 자, 이렇게 되면은 안 되겠지만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에 하나 재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 그러니까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내가 원하는 대학을 보통 못 가는 경우에 재수를 선택을 하게 되죠. 아니면은 대학을 진학을 했지만은 학과가 마음에 안 든다거나 대학을 진학해서 공부를 해보니까 나는 조금 더 도전을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그때 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반수를 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재수를 선택하는 학생들도 있겠고 대학을 진학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를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휴학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뭐 재수를 선택한다거나 학교를 다니면서 재수를 선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경우이건 간에 요 재수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에서 재수라고 하는 것을 선택하는 그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은 그때는 문제가 좀 돼요. 왜? 어, 3학년 2학기 말까지의 전체 성적이 수시 내신에 모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를 하고 2학기 때는 손을 놔버렸다 그러면은 3학년 1학기 때까지 만약에 뭐 좀 괜찮은 성적을 가지고 있는데 2학기 때까지 합해버리니까 3학년 내신이 평균 등급이 뚝 떨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특히나 이런 재수나 반수를 선택하는 경우에 그 3학년 2학기의 성적의 추이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괜찮은 학생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학기 성적까지는 되게 괜찮아요. 되게 괜찮았는데 2학기의 성적이 하락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무래도 공부를 안 했다라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 특히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공부를 안 하니까 뭐 점수가 소폭 하락한다거나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예 등급 자체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등급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언더독들 그러니까 자기보다 성적이 낮았던 눈에 잘 띄지 않았던 친구들이 위로 상승할 정도로 자기가 소홀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성적의 추이를 가지고 학생의 학습 태도라든지 성실성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들통이 나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 재수라고 하는 것을 내 머릿속에 지금 현재는 집어넣고 있지 않다. 당연히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나중에 내가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학년이 끝나기 전에 수시원서를 한번 써볼까라고 하는 친구들이 만약에 있다면 그렇다면은 3학년 끝까지의 성적이 전부 다 수시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후회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3학년 1학기까지만 공부를 하면은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급적이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 어차피 졸업할 때까지 학교를 다녀야 되잖아요. 1학기까지만 하고 여러분들이 학생이 아닌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공부를 하는 마당이고 그러니까 3학년 2학기까지 쭉 끝까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학교 생활에 임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다음 얘기요. 어, 1, 2학년 성적이 좋지 않아 가지고 정시를 처음부터 선택하는 친구들도 물론 있을 겁니다. 여태까지 나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대학을 가겠다라는 생각을 늦게 했어요. 그래서 뭐 2학년 2학기 후반부터 어, 성적 관리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대학을 가고 싶어요.
근데 내신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원하는 대학을 한 군데도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어떤 친구들이 생기느냐 그러면은 지금 2학년들 중에서도 수업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제법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학원 과제라든지 아니면 과외 과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음, 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다가 선생님이 쓰는 거는 차치하고요. 일단은 성적 관리를 정시를 노리기 위해서 내가 수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3학년 올라가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밑에도 나와 있죠. 내신은 버리고 수능을 위한 공부만을 한다. 그런데 어차피 3학년 교재는 어, 일단 여러분들이 대학 진학과 관련되는 교과목은 전부 다 EBS 교재를 다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되게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되게 원래는 하면 안 되는 거죠. 3학년들 같은 경우에 교과서가 엄연히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과서도 배우고 그다음에 EBS는 부교재로서 수업을 해야 되는데 어, 이게 사립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뭐 특목고라든지 이런 데에서 하지 말라고는 하는데 선행학습을 어떻게든지 다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그러면은 학원에서 미리 다 배워가지고 오죠. 다 배워가지고 와버리니까 수업 시간에 애들이 집중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것 때문에 부교재 같은 것에 조금 더 치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일반계 공립고등학교에서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그 부분을 반영을 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입시에서 불이익이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 어쩔 수 없이 선생님들이나 학교에서도 EBS 교재를 3학년 때 주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생기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정시에서 EBS 연계 비율이 뭐 지금 70%보다 떨어진다는 얘기는 없죠. 그러니까 무조건 70%는 연계가 된다는 얘기인데 EBS 교재 중에서 어떤 것들이 연계가 되는지도 이미 사전에 발표가 다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 EBS 교재에서 연계되는 70%를 일단은 다 가지고 가고 그리고 추가로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EBS를 설령 여러분들이 뭐 EBS 그 방송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사전에 선행을 한다고 쳐도 학교에서 하는 것이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집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사람의 머리가 그 진짜 컴퓨터의 메모리처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들어가지고 기록이 다 되고 그것이 내가 지우기 전에는 삭제가 안 되면 상관이 없는데 다 망각하잖아요.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기억을 많이 한다고 하면은 어떤 조건이어야 되느냐 그러면은 많이 자주 내 머릿속에 저장을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 번 반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필요할 때 그걸 꺼내서 쓸 수 있도록 진짜 확실하게 저장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음 그냥 나는 앞뒤 바꿔가지고 뭐 집에서는 EBS 하고 학교에서는 어차피 뭐 들어봐야지 뭐 별로 도움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내 공부해야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그러면은 이중으로 시간 낭비를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진도가 어느 부분이다라고 했을 때 지금 학교에서 진도 나가는 부분은 복습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집에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난 다음에 더 뒤에 혹시 진도 나가기 어려운 거를 내가 본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선택해 가지고 시간을 조금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학습 계획을 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가 접근을 하는지에 따라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느끼기에 아 이건 시간 낭비야 라는 쪽으로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조금 더 여러분들의 학습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음, 모든 거를 다 외울 수 없다 그러면 가급적이면 더 많이, 더 자주 듣는 것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3학년 때 EBS 교재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어, 꼼꼼하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선생님이 3학년 수업들을 많이 진행을 할 때, 어, 그
6월 모평이라든지 9월 모평이라든지 수능이라든지 이런 데에 실제로 그 골라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그 문제들 선생님이 이제 강조를 했던 거 심지어는 학교 시험에 출제를 했는데 그것이 실제 연계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어, 이게 그 연계를 전체 교재 중에서 어떤 문제를 선택하느냐도 물론 이제 그 뭐 그거는 이제 그 출제위원이 아니면은 사실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이게 지문의 유형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지문들이 있어요. 입시를 많이 다루어 보거나 아니면 출제를 많이 해보거나 이런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어,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해서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은 되게 재미있는 문제 또는 매력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오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 그런 지문들의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이제 요런 거는 요런 포인트가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특별히 해주시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음,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학원 강사라든지 아니면 과외하는 선생님들이 그 찝어서 이렇게 해주시는 문제만을 보거나 아니면은 뭐 저기 뭐 인강 뭐 일타 강사들이 하는 그런 강의들에서 뭐 제시되는 그런 정보들을 들을 수도 있겠지만 학교 선생님들의 눈도 거기에 못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정보를 많이 모으는 건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시를 노린다고 하더라도 내신하고 수능을 나누어 가지고 접근할 필요는 없다. 3학년 1학기 때에는 적어도. 그래서 학교 공부를 등한시에 하는 것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들을 한번 선생님이 쭉 정리를 해봤어요. 효율적인 학습이 뭘까? 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효율적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돈을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가성비나 가심비나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용한 시간, 내가 학습에 사용한 시간에 비해서 성적이 잘 나오면은 효율적인 학습이겠죠. 적어도 내가 투자한 시간만큼의 학습 결과가 나오면은 그것도 효율적인 학습일 거예요. 조금 공부하고 효과가 좋다. 이게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실은 그런 경우는 정말로 초상위권의 학생들 정도에게만 해당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공부는 하면 할수록 머리가 조금 더 좋아지고요. 시험 문제는 풀면 풀수록 그 시험에 대한 감각이 더 어, 예리하게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1년 동안 열심히 자기가 시험 준비를 했던 학생하고 시험 문제를 풀어보면은요, 실제 시험 문제 푸는 속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입시를 준비하는 재수생이라든지 재학생들이 훨씬 더 빨리 잘 푸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선생님들은 문제 해설 같은 거는 잘할 수 있는데 사실은 시험 푸는 그 스피드 같은 거는 연습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못 따라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그 선생님들의 사고는 이 문제의 답이 뭘까라고 접근하는 사고가 아니라 이 문제가 왜 출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접근해서 학생들이 어떻게 틀리기가 쉽고 이런 부분에 함정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 생각을 하면서 문제를 푸는 습관들이 어느 정도 배어 있기 때문에 한 문제를 분석하면서 푸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늦어요. 그래서 정답을 맞추더라도 실제로 시간 안에 문제를 못 푸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효율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일단 수능이라고 하는 주어진 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가지고 더 높은 등급이나 점수를 받으면은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효율적으로 학습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것에 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느냐면요. 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내신으로 하는 중간하고 기말고사 같은 것이 있고, 그 다음에 학력평가, 그러니까 요 학력평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덜 중요한 시도교육청,
뭐 교육청, 서울시라든지 아니면 경기도, 뭐 인천광역시, 부산광역시 이런 식으로 되죠. 그래서 시도 교육청에서 보는 학력평가, 그 다음에 평가원에서 보는 6월하고 9월 모의수능,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수능 이렇게 되는데 수능은 일단 뺄게요. 왜냐 그러면은 요거를 보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 후 관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미 늦었죠. 그러니까 요거까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3학년의 경우에는 EBS 교재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포함을 해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시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의미라고 얘기를 했는데, 시험의 의미는 내가 학습한 것에 대해서 평가받는 것이 시험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학습한 것에 대한 평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선생님들이 학생들이 얼마만큼 공부를 했는지를 평가하는 잣대가 될 수도 있지만 학생 스스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부분을 얼만큼 소화를 했는지를 확인해 보는 잣대로도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특정 과목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했는데 그 공부를 한 것에 비해서 성적이 어느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 라고 했을 때에 자, 시험 전후 학습 관리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일단은 시험 후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시험 후 학습 관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전후가 이렇게. 자, 시험을 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분석해 봐야 돼요. 뭐를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자, 강점과 약점 같은 거를 분석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 혹시 요거 들어보셨나요?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저기 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뭐 이런 거라든지 여러 가지 그 자기 개발 서적 같은 데서 많이 나오는 어, 그, 그 분석 기법 중에 하나예요. 강점과 약점, 그 다음에 기회, 그 다음에 뭐 자기에 대해서 위협이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분석해 가지고 그것들을 다 그 나쁜 것들은 다 피하고 좋은 것들은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SWOT 분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시험 후에도 여러분들이 음, 내가 잘하는 문제 유형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내가 뛰어난 학습에 있어서의 포인트는 무엇인지. 지금 영어니까 내가 어휘는 많이 외웠어요. 그럼 어휘에 대한 거는 강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휘를 많이 외웠는데 그 많이 외운 어휘를 문장을 이해하는 데는 사용을 조금 못해요. 그거는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지문 이해도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이런 약점 분석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를 해야 되느냐? 아, 그러면은 문장의 구조와 어휘를 연결시켜 가지고 해석을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형태를 공부를 해보자. 그럼 그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구문 같은 거를 이용해 가지고 아, 문장의 구조를 많이 외우니까 이렇게 개선이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형태로 여러분들이 어떤 대비책 같은 거를 세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강점하고 약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에서 분석을 하는데 그러니까 학습 전반에 걸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개선해야 할 점들을 찾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분석할 때에는 특히 수능에 초점을 둔다 그러면은 문제 유형에 따라서 내가 잘 푸는 유형과 못 푸는 유형들이 있을 거예요. 듣기 평가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1학년 때부터 쭉 문제 틀렸던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까지 다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얼마만큼 있을지 모르겠는데 성적표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요. 집에 시험지가 없다고 하더라도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시면은 여러분들 문제지 제공 다 하잖아요. 그러면 그 문항에서 표시해가지고 내가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아 이런 유형을 틀렸구나. 나 틀린 유형들을 다 한번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듣기 유형부터 시작해서 읽기 유형까지. 그래서 문제 유형을 1학년, 2학년까지 쭉 다 정리를 해보고 우리 그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잘 틀리는 유형 같은 거를 한번 쭉 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전반적으로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잘 못 푸네. 그런 것들이 분석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음, 공부를 할 때에도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거나 평소에 공부를 할 때에도 내가 잘하는 것에다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거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잘하는 거를 내가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이미 뭐 10문제 풀면 10문제를 다 맞춰. 100문제 풀면 100문제를 다 맞춰. 그럼 거기에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것 자체는 낭비죠. 못하는 거를 더 잘하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런 거를 분석해 가지고 내가 조금 더 못하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데다가 투자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험 후 학습 관리가 되고요. 그러면은 시험 전 학습 관리는 어떻게 되느냐? 어, 시험 전에는 우리가 이제 시험 후 학습 관리하고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시험을 준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 자, 시험이 첫 번째 시험이 끝났어요.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뭐 해가지고 실제 수능까지 여러분들이 시험을 막 한 10번에서 12번 정도 본다고 치면은 첫 번째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분석을 해요. 그러면 시험 분석한 걸 통해 가지고 내가 약점을 보완하는 단계가 시험 전 학습 관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 이런 시험 전 학습을 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을 보겠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분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분석은 첫 번째 시험과의 비교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시험하고 두 번째 시험에서 내가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학습 관리를 내가 했는데도 혹시 만약에 큰 차이가 없거나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학습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보완해 가지고 다시 또 세 번째 시험 전 거에 반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수능 전까지 내가 시험 전후로 계속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거를 통해 가지고 학습 계획에다가 반영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조금씩 조금씩 자기의 학습에 대한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 약점들이 조금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요런 과정이 사실은 뭐 중학교 때부터 이루어졌다거나 하는 친구들이 사실은 수능에서 고득점을 받는 친구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때부터 받는 친구들은 정말로 수능 0.1%에 해당이 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쌤 저는 좀 늦지 않았나요? 생각보다 공부를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학습을 못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학습 계획을 잡아가지고 수능까지 가는 그 시간은 여러분들에게는 생각보다 되게 길고 많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발전할 수 있을지는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시간 관리만 잘 하신다고 그러면은 현재 내 위치에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는 누구도 알 수 없어요. 그래서 도전 한번 해보라는 걸 선생님이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 평가,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학교에서 보는 시험들이라고 얘기를 하면 3학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 예전에는 뭐 3월달, 4월달, 그 다음에 6월달, 그 다음에 7월달 보고요. 그 다음에 8월, 9월, 그 다음에 10월 6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평가원 시험까지 해서 6번 시험 정도를 봤던 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그 3, 4, 5, 6, 7, 8, 9, 10까지 하면 원래는 8달이잖아요. 그러면은 어, 6번을 시험을 3학년이 본다고 그러면은 실제로 두 달은 빠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력평가의 연간 계획이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뭐 네이버, 뭐 다음 이런 데서 뭐 2021학년도 뭐 학력평가 계획 찾아보면 1학년, 2학년, 3학년 날짜가 쭉 다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를 비껴서 여러분들이 음, 그 되게 큰 사설 학원의 모의고사나 아니면은 저기 그 예전 기출 문제 있죠. 그러니까 작년이나 재작년의 평가원 문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로드를 받아놨다가 그 달에 내가 하루 시간을 빼가지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확하게 시간 체크를 해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음, 그 아까도 선생님이 얘기를 했지만은요.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시험 전과 후에 여러분들의 분석과 대비, 그 다음에 학습 계획 이런 것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쭉 이어져야지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가지고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전에도 선생님이 루틴이라는 걸 얘기를 했는데 이 루틴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학습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어,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부분이 뭐냐 그러면은 어, 거기 보니까 학습은 전체 분량을 냉정하게 고려하여 계획을 하여라 라고 얘기를 해놨죠. 그러니까 예시가 뭐 3단계 계획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단계를 뭐 4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5단계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그 원하는 대로 내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봐 가지고 수능 날짜까지를 어떤 식으로 나누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크게 얘기를 하면은요. 음, 내가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마무리는 요거 다음이 이제 수능이 되겠죠. 요거 다음이 수능이 될 텐데 일단은 3학년 올라가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학기가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학기 시작과 더불어 가지고 전 과정을 정리하는 거는 한 번씩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어 그러니까 수능이 만약에 11월에 정상적으로 치러진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 마무리는 수능 전까지겠죠. 그러니까 마무리는 뭐 마무리를 뭐 한 달 정도로 만약에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10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1월 중순까지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약점 보완이라고 하는 거를 뭐 2달 정도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8월 중순부터 시작해가지고 10월 중순까지. 그 다음에 전과정 정리는 3월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까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3, 4, 5, 6, 7, 8 그러면은 약 5개월, 5달 정도. 그 다음에 2달, 한 달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계획을 짜버리면 뭐가 문제가 생기느냐 그러면은요. 요 사이 기간에 뭐가 들어가게 되는지 얘기 안 해도 알죠. 요 사이 기간에 수시 일정이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그냥 대충을 짜버리게 되면은 수시 일정 때 요 계획이 다 어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요 수시 준비를 고려해 가지고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면 2달 정도면은 약점 보완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면 수시 일정을 고려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그 계획이 뭐 예상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거나 하는 거를 다 고려를 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한 3개월 정도로 여유 있게 잡아가지고 쭉 준비를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은 한 7월 정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로 조금 잡아놓고 빨리 끝나면은 물론 좋은 거고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수시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 그러면 음, 쌤이 이제 미리 여러분들이 그 학생부를 보고서 수시 자기소개서나 이런 것도 써보고 미리 체크도 해놓고 하라고 얘기를 했지만 사실은 그거를 미리 해놓는 친구들은 쌤 강의를 들었어도 없을 거예요. 한 명? 두 명? 나오면 다행인데 없다고 선생님이 일단은 생각을 할게요. 그 여태까지는 선생님 못 봤어요. 미리 알려줘도 했니?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00이면 100 아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당장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8월, 그러니까 뭐 3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3학년 담임쌤들하고 상담을 쭉 해 나가면서 이제 슬슬슬슬 급해지다가 나중에는 이제 9월 달 되면 이제 드디어 발등에 불 떨어져가지고 다른 거 다 학습하는 것도 다 내려놓고 전부 다 내려놓고 이제 수시에만 올인을 하게 되는 거죠. 거의 한 달 동안 요 수시에 휘둘리다 보면은 이제 수능이 코앞에 닥쳐오게 됩니다. 10월 달이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은 어차피 그 수시는 한번 써본다라고 하고서도 흔들렸는데 10월 달부터 다시 마음 잡고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잘 안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영부영 지나가다가 불안불안하다가 11월 달에 수능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그 모든 3학년 학생들의 패턴들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런 과정을 거의 반복해서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음, 계획이라고 하는 걸 짤 때 선생님이 여기에서 계획이라고 얘기를 해놨는데요. 음, 계획을 짤 때에는
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어, 장애, 뭐 방해, 요런 것들을 다 고려해야 돼요. 아까도 선생님이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대충 짰다 그랬는데 수시 얘기를 딱 해버리니까 수시가 중간에 들어가면 얼마만큼 내 공부에 방해가 될지, 수능 준비하는데 얼마만큼 내가 힘들어질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고려를 하고요. 거기에다가 플러스 생각할 수 없는 것들까지 고려를 해가지고 좀 여유 있게 계획을 짜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어, 느슨하게 일단은 계획을 짜놓고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못했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여유 있게 그 다음에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획을 짜는 것이 일단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거는 노트라든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활용을 하면 좋아요. 그래서 이 체크리스트는 일간 자기가 계획한 거에 대한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뭐 월간 목표를 세운 월간 체크리스트,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선생님이 뭐 대충 3단계 계획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내가 얼마만큼 잘했는지에 대한 체크리스트 이런 거를 다 만들어 놓고 하면은 어떤 부분이 내가 아직까지 안 되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리스트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무엇을 위해서 하는 거냐 그러면은요. 내가 앞으로 남은 것이 얼마만큼인지, 해야 되는 것이 얼마만큼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수능 공부가 하다 보면은 되게 막막한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은 이제 분량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1, 2, 3학년 전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분량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끝이 안 나는 공부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쭉 정리를 해놓고,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다 한 것들을 체크해 나가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는, 아, 이게 이만큼이나 하였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이만큼이 쌓였네라는 생각이 들면 조금 더 힘이 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공부를 해가지고 뭘 더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의 분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내가 매일매일 할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를 한번 생각을 해서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렇게 노트를 하거나 체크리스트를 만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효율적으로 학습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영어 학습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이제 전체적인 학습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많이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할게요. 시험 전후 관리하고도 연결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약점 보완이라고 하는 거, 요게 약점이라고 하는 거하고도 같이 이제, 어, 그 연결이 되는데, 기본적으로, 어,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학습에 대한 거는 두 가지로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가지는 뭐냐 그러면은요, 음, 꾸준히 할 것, 그 다음에 3학년 계획에 따라서 할 것. 그러니까 꾸준히 할 것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앞에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어휘라고 하든지 구문이라고 하든지 그 다음에 뭐 매일 여러분들이 정해놓은 학습 같은 거 그런 것들이 그냥 꾸준히 아주 작은 분량 조금씩 조금씩 반복해가지고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것이 되고요. 두 번째는 3학년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약점 같은 거를 극복하기 위한 약점 보완에 관련되는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음, 뭐 유형 문제를 푼다든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모의 시험을 한번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어, 꾸준히 해야 할 것과 그 다음에 3학년으로서 여러분들이 계획상으로 그때그때 이렇게 잡아가지고 할 것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가지고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휘나 구문에 대한 중요성은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죠. 3학년이 돼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수능 시험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한꺼번에 어휘를 공부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어휘책을 사가지고 물론 공부하는 게 편리할 수는 있는데요. 단순히 거기에 있는 뜻을 외운다 그래서 독해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휘책에 나오는 어휘를 많이 외워도 실제로 그걸 내가 독해하는데 그 문장을 이해하는데 써먹으려고 그러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물론 이런 책들을 사서 공부하는 것이 안심도 되고 그 다음에 시간을 줄일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문제에 나와 있는 어휘들을 차근차근히 정리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나서 그 풀었던 문제에서 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그 문장들을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구문들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구문책을 찾아서 거기에 있는 이 그 문장의 패턴하고 내가 못 풀었던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이 문장하고 같은 유형이구나 라고 하는 걸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나게 공부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어, 사실은 영어 공부는 어휘와 구문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90%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반 학생들이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적용이라고 하는 건데요. 어,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시험이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조금 여백을 더 만들어 가지고 자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보겠죠. 그러면은 공부하고 시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는 방대한 양을 내가 쭉 공부해가지고 머릿속에다 정리를 해놨는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서 어떤 요구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공부한 것에서 요 포인트하고 연결되는 걸 여러분들이 찝어서 내지 못하면은 시험 문제에 대한 정답과 연결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요 포인트를 찾아내는 연습. 그래서 어, 시험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 요점이 무엇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함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식으로 피할지에 대한 연습, 이런 것들이 사실은 추가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라고 해놨는데, 알면서 틀리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 오답노트 써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은 이건 아는데 틀렸어요. 실수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쭉 냉정하게 분석을 해보면은 거의 비슷한 유형을 반복해서 틀리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내가 특정한 함정에 쉽게 빠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속는 함정들이 무엇이고 그 함정을 어떻게 피해가야 하는지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게요. 음, 뭐 이제부터 혹시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더할 나위 없겠지만은 3학년 개학하고 나서라도 일단은 여러분들이 쭉 1년간의 계획을 잘 세워서 좀 덜 지치고 차근차근히 정리해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이 강의를 제작을 했어요. 어, 일단 오늘 강의 올리는 것까지가 그 방학 전 강의는 마지막입니다. 내일은 강의를 올리지 않을 거거든요. 일단은 뭐 끝까지 몇 명이 다 봤건 선생님이 이제 음, 강의를 끝까지 다 시청해 주신 학생들께 다 감사드리고요. 올해 1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얼굴 많이 못 보고 뭐 목소리로만 수업을 듣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음, 일단 뭐 내년도에 실시간 강의를 얼마나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 올해 많이 느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온라인이라고 하는 것이 개인적인 학습 의욕도 되게 많이 저하를 시키고, 계속 보다 보면은 자기가 수업을 듣다가 놓치게 되는 경우들,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혹시 같은 상황이 반복이 되었을 때 어떤 식으로 학습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강의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